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당신은 국어의 달인 13, 14차 시를 하는 날이지요. 오늘 5, 6교시인 13, 14차 시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전 시가 4편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작품이 공무도화가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헌화가였고, 아니다, 황조가였습니다. 황조가였고, 세 번째 작품이 헌화가, 네 번째 작품이 곡자였습니다. 이 네 편의 작품을 공부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가이기도 했고,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은 우리가 동화책에 들어갈 동화를 한번 써보기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동화책의 바탕이 될 이야기 만들기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화책에 들어갈 이야기를 만들고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서는 실제로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동화책을 선생님이 8쪽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8쪽짜리로 들어가려면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죠? 한 페이지에 짤막한 글 하나랑 그 다음에 예쁜 그림 하나, 또 오른쪽 페이지에도 또 짤막한 글 이어지는 글 한 단락이랑 또 예쁜 그림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동화책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에 딱딱 알맞게 1페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들어가게 해야지, 2페이지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이어지게 해야지, 이 계산을 한 상태에서 동화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선생님이 예로 한번 동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은 고전 시가 4편 중에서 곡자 생각나지요? 나보다 일찍 딸과 아들이 죽어버린,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이 나타나는 그런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종소리가 교실로 나네요. 이동하시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실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4편의 작품 중에서 곡자를 가지고서 만드는 작품을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인용한 시간은 곡자이지만 동화책 제목은 따로 해야 되겠죠. 동화책 제목은 선생님이 울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등장인물 소개할게요. 엄마 나오고요. 딸 나오고요. 이름은 선생님이 그냥 영희라고 해봤어요. 아들도 나옵니다. 이름은 철수라고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남편 나옵니다. 아빠죠, 아이들에겐.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몇 명 나오고요. 게스트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자, 화목한 가정이 있었다. 근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슬픔에 빠져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 이듬해 아들까지도 급성 폐렴에 걸려 죽어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업보가 있어 저리 박복하냐며 수군거렸다. 남편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러나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너의 아이들은 천국에서 엄마를 응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이에 힘을 얻은 엄마는 한 번만 울고 힘을 낼게 얘들아 라고 혼자 말하며 울었다. 슬프죠? 선생님이 지은 건데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자, 요런 줄거리로 이제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엔 이렇게 끝날 거예요. 하늘은 때마침 맑게 개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뭔가 마지막에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우울증에 빠져서 살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암시를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1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동화책이니까 되게 쉽게 써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읽을 내용이니까 어려운 단어 안 들어가게 쉽게 써야 됩니다. 또 이거 시작 종소리 나네요. 손 잘 씻으라는 내용의 시작 종소리입니다. 자, 1쪽에 들어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영희와 철순애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영희와 철수의 가방을 손수 챙겨주시며 잘 갔다 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아빠도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출근을 하십니다. 2쪽. 그런데 이 가족의 행복을 질투하는 녀석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띡. 영희와 철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저 멀리에서 급하게 달려오던 트럭에 영희가 치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고 급히 병원으로 영희를 옮겼지만 영희는 끝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3쪽. 엄마는 그날부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 펑펑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철수도 누나를 생각하며 엄마 옆에서 훌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도 늘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네 집은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쪽.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듬해 겨울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감기가 심해지고 많은 아이들이 크게 앓았습니다. 오이, 코로나는 아니겠지. 선생님, 이거 지은 지 2년도 더 됐는데. 자, 철수도 감기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해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슬픔에 빠져 철수가 아픈 것을 제대로 간호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엄마를 생각하며 아프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 숨어서 기침을 하곤 하였습니다. 오쪽. 결국 일은 터졌습니다. 철수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감기가 급성 폐렴으로 이어졌고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어 하더니 결국 철수도 누나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내가 철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과연 엄마 자격이 있기나 했던 걸까? 안 내려가시냐 갑자기. 네. 자, 6쪽입니다. 엄마는 더욱 큰 슬픔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엄마를 볼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의가 안 됐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리 복도 없을까? 맞아요. 얼마나 힘들까? 철수라도 좀 제대로 돌봤더라면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7쪽. 엄마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엄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엄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얘야, 철수랑 영희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항상 같이 재미있게 놀면서 지낸단다. 그런데 엄마를 바라보면 슬퍼한단다. 엄마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기를 응원하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는구나. 잠에서 깬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은 너무나 생생하였습니다. 영희랑 철수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고? 엄마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8쪽. 엄마는 다시금 기운을 내야 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영희야, 철수야, 그동안 엄마가 걱정만 시켰구나. 미안해. 엄마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울고 힘낼게. 엄마를 지켜봐줘. 보고 있지, 얘들아? 엄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때마침 창밖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동화책 내용이고 동화책 마지막에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글은 허난설원의 곡자를 바탕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8쪽에 걸쳐서 실릴 내용을 한번 지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어준 학습지에다가 1쪽에 들어갈 동화, 2쪽에 들어갈 동화 내용, 3쪽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해서 8쪽짜리 동화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공무도화가, 황조가, 헌화가, 곡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4편의 고전시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동화여야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생님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공무도화가로 만든 동화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주든지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마지막 시간은 A반은 아마 등교해서 동화책을 만들게 될 거고 B반은 그렇지 못한 채로 해야 되겠죠? 아쉽네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 한 사람은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